뉴스를 틀기가 무섭습니다. 금리는 천장을 뚫고 올라갔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 아파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집값은 떨어진다. 아니다. 다시 오른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서울에 내 집 마련하는 꿈 꾸고 계십니까? 아, 대부분은 꿈도 못 꾸실 겁니다. 은행 가서 대출 상담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는 말. 고객님, DSR 때문에 안 됩니다. LTV가 꽉 차서 더 이상은 힘듭니다. 은행 문턱 넘기가 무슨 에베레스트 등반보다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서 발이 못 낀 분들,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들, 지금 2025년 12월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인 우리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팍팍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아주 여유롭게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거절당하고 쓸쓸히 돌아서는 그 순간 바로 옆 창구에서 아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현금 다발을 싸들고 와서 서울의 알짜 아파트를 줍줍해가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한국 부동산을 잠식하고 있는 외국 자본,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중국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에이, 그거 옛날 제주도 얘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도를 넘어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그 서울의 아파트 단지, 그리고 국가의 심장부까지 그들의 손길이 뻗쳐 있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름 돋는 부동산 침공의 실체를 팩트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팩트체크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10여 년 전 제주도 땅 투기 열풍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충격적입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수가 드디어 10만 4천 호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반년 전인 2024년 12월 말 10만 호였던 것에 비하면 약 3.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겨우 3.8%?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이 시국에 절대적인 수치가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디를 샀느냐입니다. 과거에는 휴양지 위주였다면 현재 외국인 보유 주택의 73%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국인들이 이제는 단순한 거주나 휴양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산 가치가 높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핵심 지역을 투자처, 아니 투기처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주택 소유의 약 56%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죠.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의문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출이 막혀서 집을 못 샀는데 도대체 외국인들은 무슨 돈으로 서울의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턱턱 사들이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과 역차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 소재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 창구에 앉는 순간부터 LTV, 담보인정 비율, 그리고 더 무서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10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흔히 전액 현금 매수라고 알려져 있어서 와, 부자들은 다르구나 하고 넘어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이 자금의 상당수는 본국은행이나 홍콩 등지의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 금융당국의 감시망이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내용만 규제할 뿐 외국인이 해외은행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조회할 권한도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국인은 대출 규제에 손발이 묶여 매수를 포기해야 하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외국인은 서류상 건전한 전액 현금 매수자로 분류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차별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규제의 역설은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지난 6.27 부동산 대책 기억하시죠?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을 때입니다.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초 우리 국민들의 매수는 약 30%나 급감했습니다.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기간에 외국인 매수는 오히려 17.5% 증가했습니다. 한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운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인의 매수세입니다. 같은 기간 중국인 매수는 무려 35%나 폭증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손발을 묶어놓고 그 틈을 타 외국 투기 자본에게는 레드카펫을 깔아준 꼴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개인 차원의 억울함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차원이 다릅니다. 바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몇 채에 넘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불거진 용산 알박기 의혹을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정부가 2018년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토지 약 200평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땅의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한남동 관저,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불과 1km에서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이자 안보 요충지 중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은 이 땅을 사놓고 무엇을 했을까요? 대사관 공무용지라고 설명했지만 현재 이 땅은 폐허로 방치된 채 덩그러니 CCTV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의적인 알박기가 아니냐 혹은 안보시설을 감시하기 위한 모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코앞에 방치된 중국 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핵심 기간 산업까지 중국 자본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 인수 전에 중국계 사모펀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단순히 빌딩 관리나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부산항, 신항, 데이터 센터 등 국가의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고 운용하는 곳입니다. 만약 이런 회사가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물류정보, 데이터 주권, 심지어 에너지 안보까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상호주의 원칙의 부재에 있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 즉 상호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를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인은 한국에서 신고만 하면 부동산을 사고 소유권 등기까지 완벽하게 보장받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토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개인은 사용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방을 내어주는데 상대방 국가에서는 땅 한 평도 소유할 수 없는 이 불공정한 게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화만 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외치는 그리고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할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의 법제화입니다. 가장 심플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너희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땅을 못 사게 한다면 너희도 우리 땅을 못 산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기계적 평등입니다. 외교 문제요? 국민의 생존권인 주거권과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 외교 의존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면 우리도 똑같이 제한하는 방식을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를 보십시오.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무려 60%나 때립니다. 살 거면 사봐라. 대신 세금 폭탄 맞을 각오해라 하는 거죠. 우리도 최소한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한국 땅을 투기판으로 만들고 싶으면 그만큼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해야죠. 그 세금 걷어서 우리 청년들 주택 지어주고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셋째, 자금 출처 조사 의무화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때는 그 돈 어디서 났는지 10원 한 장까지 소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대출받아 왔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거부해야 합니다. 한국인에게는 커피값, 밥값 내역까지 따지면서 대출을 막는데 왜 외국인에게는 자금 출처도 묻지 않는 프리패스를 주는 겁니까?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국경 밖까지 넓혀서 이 구멍을 틀어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외국인은 쇼핑하듯 아파트를 줍줍하고 정작 이 땅의 주인인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대통령실 코앞까지 치고 들어온 중국 자본의 위협. 우리는 지금 배타적인 국수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정한 룰을 원할 뿐입니다. 외국인에게는 규제의 뒷문을 열어주는 역차별, 상호주의 원칙이 무너진 개방, 그리고 국가안보시설 인근의 토지 매입 방치까지 이제는 정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법안 발의로 끝나선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통과가 되는지,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줄 법이 만들어지는지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 사실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목소리를 내야 시장은 바뀌고 나라는 지켜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